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크 물권법 표시죠. 4페이지. 일단 여러분들이 왜 편안하게 합격하시려거든.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7페이지 정도가 많은 양은 아니거든 사실. 거기에다가 강의했던 내용의 기초를 좀 더 섞고 하면 편안하게 합격을 하는 거고, 이게 안 들어가면 합격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잘 전. 오늘은 물권법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책을 펴면 물권의 종류를 물어보잖아요.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는 8개 있고,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물권,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한 문제 던져준다고. 지금까지 한 5년 공부했으니 그거라도 한 문제 맞추시오고. 되는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서 민법에서 배운 물권이 점소, 그 다음에 지지전, 주질저 8개 있다는 게 알잖아요. 근데 관습법에 있는 물권을 집어넣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다 같이 분묘기지권, 양이 뭐요? 양도담보권. 여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 3개 외우면 돼. 다 같이 분양관.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거 다 같이 광업가. 광업가가 뭐야? 광이. 광업권, 어는, 어업권, 가는, 가등기, 담보고 그 정도로 외워야 돼. 다 같이 분양관, 광업가,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건, 그리고 여기는 광업권, 어업권, 가는,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나오면, 가등기, 담보권 나오면 저당권과 같다 생각을 해. 가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권은 한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 민사특별법에서.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권이 한 문제 나오므로 가등기 담보권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성질을 물어보면 저당권 성질을 알고 있으면 돼버려.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저당권과 같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도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저당권 잘 알면 이는 하나 덤으로 맞는 거지. 외운다. 일부에는 후조 없다. 이게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려거든. 하나의 토지에는 두 개의 물권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어. 여기서 나오는 법 이론이 일물일권주의라고 나와요. 근데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법은 원칙은 그래. 따라서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법에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이게 대지 사용권이고, 그 다음에 501호를 갖고 있는 501호의 소유자인 갑이 전유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니까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건물법을 배우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니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그냥 이렇게 공부할 때 일체로 놓고 보라니까 하나로 놓고 봐. 그러면 여기에 전유 부분만 따로 팔 수는 없고 대지 사용권만 따로 팔 수도 없어. 이렇게 분리 처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지 사용권 밑에만 사는 사람도 있어? 밑에만 사서 뭐하게? 안 된다니까. 우아래 다 못 알아듣네. 아니 우아래를 같이 처분해.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 배우면 자 여러분들 전유 부분에 성립한 저당권에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종전권이라고 놓고 봐.
대지 사용권이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권유 부분이 주된 권리.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걸 애호받아. 일부에는 소재 없다. 여기다가만 소유권 성립할 수는 없고 없다니까. 여기다가만 일부니까. 대지 사용권도 일부니까 다 애호봐. 일부에는 소재 없다. 즉 뭔 얘기냐면 전유 부분 갑이 소유자인데 그에게 이전 등기가 되면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전유 부분만 사는 것이요 대지 사용권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을에게 이전 등기 해놓고 뭐라고 쓰냐면 이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 안 미친다 이렇게 쓰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만 효력이 미치는 거고 밑에는 안 미친다라고 등기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등기소에서 어떻게 가스끼야 이렇게 한다니까. 일체성에 위반돼 있으니까. 저걸 애워봐. 다시 일부에는 소재 없다. 올해 중개사까지 합격하실 분 2차까지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면 얼른 접수를 해. 여기를 다시 일부에는 소재 없다. 이 이론을 여기다 접목시키라. 이게 일부라니까. 일부 하나로 놓고 봐서 권유 부분만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권유 부분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권유 부분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는데 이 저당권 등기하면서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 부기 등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야 지금 일부이니까. 그러면 땅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아래만 사면 안 되잖아. 아래만 소재 없고 위만 소재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 위만. 더 고민하면 되겠어. 그냥 해도 되겠어. 외워요. 일부에는 소재 없다. 그럼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나요? 있지. 아니 유치권 소유권 저당권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을 수 있다고 해야지. 맞아? 그럼 일부에는 지상권 성립할 수 있나요? 그래 있어. 민법에서는 그 정도 물어보고 집합건물법에서 우리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집합건물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권유 부분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해. 권유 부분과 분리 처분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다 이 정도 나온다고. 근데 등기법에서는 물어봐 버리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이 조금 복잡하잖아 이거. 집합건물에 자 등기법 문제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효력은 소유권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부기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같이 미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저당권 여기 사면서 있지. 여기를 이제 대지 사용권이 등기된 땅을 산대. 그러면 대지 사용권만 사겠다고 등기 신청하러 오면 사줘야 돼. 집에 가라고 그래야 돼. 그 얘기야. 이것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된다고 하라니까. 땅에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으로 왔어.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어디서 공부했어? 그렇지. 그런 사람들. 거기서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해했나?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는 권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같이 놓고 보라. 하나로 놓고 보고. 자, 외워요. 일부에는 소재 없다. 처분 제한 등기 설정할 수 없다. 아시면 오래 설명할 거 아니고 얼른 넘어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 법정주의는 해결했어. 그다음에 등기 요부. 우리 외워요. 의사표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하면 돼.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어도 그 얼마나 쉽냐고. 다시 한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표시라도 애워봐.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그러면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없으니까 좀 해봐. 다시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해결됐나? 그래서 이번에 의사표시 있다. 등기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들 시효 완성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의사표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시환이는 등기 있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의사표시 시환이 고르면 돼. 그럼 의사표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후기도 들어가고 별거 없고 다 들어가죠. 그냥 유재석이 소포. 그것도 의사표시 아니야. 공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것도 의사표시.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논리가 안 들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맞고 풀어야 되잖아. 그 방법이 다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등기 없이도. 그러면 이 지문은 여러분들 그 2번 지문은 2번 타자는 꼭 한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 잡수시오고. 거기를 틀려버리잖아. 다른 거 다 맞히고 거기 틀리면 부담스럽게도 65점 맞는다. 부담스럽게도. 그럼 65점 맞으면 민법에서 65점 맞으면 학교는 5점을 더 보충할 수 있으니 강의 잘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민법에서 65점 맞고 학교론에서 45점 맞으면 55점 맞아야 되잖아. 학교는 50점 맞고 민법 65점 맞으면 떨어지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법에서 강의 잘못해서 떨어졌대. 웃기잖아. 아니 민법에서 65점 맞고 학교론에서 55점 맞아야 돼. 50점 맞으면 떨어졌잖아. 5점 부족해서. 학교론 강의를 못 온 거예요. 민법 강의를 못 한 거예요. 학교론 강의를 못 했는데 민법에서 떨어졌대 자기는. 아 이놈아 어째 계산이 그따위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민법에 한 70점 맞아야 되는데 65점 맞아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지. 그냥 민법은 그냥 70점 맞아줘야 되는 게 학교론은 학문 아니냐? 학문이야 그거. 법이 아니야 그거. 민법은 법이기 때문에 다 공부하는 게 떨어진다고 그냥. 학교로는 뭐 여러분들 계산 문제 죽도록 연습시키지만 솔직히 이해해 줄게. 계산 문제 가서 푸는 사람 별로 없다. 왜?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이미 민법 풀고 어쩌고 하면 점수가 다 계산이 되니까 그냥 계산 문제 시간이 되어서 푼 사람들은 70점 맞는 거고 못 풀면 50점 맞고 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80점 목표로 해야 돼. 80. 100점 목표로 하면 좋아 안 좋아? 미래는 놈들이 왜냐하면 80점 넘으면 쓸모가 없는 점수니까. 좀 너무 쓸모가 없는 점수인데 학교는 민법 한 75점 맞으면 100점 만점에 75점은 맞을 수 있거든. 80점 만점에 75점이라면 많이 맞아야 되지만 100점 만점에 75점 맞을 수는 있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 형수님이 환경에서 취했다. 취가 뭐야? 취소. 해제는 등기 없이도.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 나오면 여러분들 의사표시 있으면 해청 없으면 물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 일단 여기 이해했나?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은 공부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자가 청구하면 물청,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해청.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청 한 개만 외우라고 그랬지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고 해자만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공부해. 무효 취소 해제 동상들. 해지,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물청이야 이거. 그래서 난 등기 청구권 중에서 2번부터 외워야 돼. 2번부터. 그러면 1번 봤더니 여기 봐라. 제한물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제한물권 설정해 주시오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지. 제한물권자 되려고. 여기는 당연히 채청이야. 제한물권자 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여기서 꼭 알아야 돼. 시환위의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당권 공부하면 등기법에서 꼭 다음 중 이 종전 소유자도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 안 그리고 그림만 그리게. 왜? 을의 토지 소유, 을이 토지 소유자이고 갑이 저당권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 수도 있잖아. 이렇게 팔면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야.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돈으로 갚았겠지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원래는 소유자가 지금 갑부를 보면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소유권이 지금 2번 병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그리고 을부를 보면 1번 저당권이 갑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종전 소유자가 갚았겠지. 그러면 종전 소유자도 내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종전 소유자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있는데 물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 100% 채청이다 그 말이야. 종전 소유자니까 이거 봐.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봐야 돼. 소유자를 봐야 돼. 종전을 봐야 돼. 그럼 답이 나오잖아. 종전. 현재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종전 소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이렇게 나오면 따로 공부하고 가자는 거야. 영 머리가 안 돌아가면 부요 취소 해제 제외한 나머지는 채청하면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당권 편에서는 종전 소유자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도 있나요? 당연히 있지. 물권적 정호권이다. 종전 소유자는 채청이라고. 우리 여기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그러면 여기다 써봐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제 3번 보면 진정명이 나오지. 그럼 언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어? 언제? 여기는 언제 이런 형식을 취해서 소유권 회복해 와? 언제? 그렇지. 안 써. 아니 5월 달에 와서 이 얘기하고 나도 11월 달에 와서 이 얘기를 써. 선의에 저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야. 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거야. 선의의 제3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가장매매 우리가 가장매매 하면서 배우지 않았어.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했는데 가장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면 선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병이 판 게 아니고 이 병이 선의의 병에게 제한물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부여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말소 오면 이게 이해관계인이 있어. 그럼 이 사람 승낙서 얻어야 되는데 병이 선이라서 승낙서 써주겠어. 그럼 말소 등기 못하고 이전 등기 할 수밖에 없지.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진정명의다 이런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진정명의라고 하는 제시어가 나오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제시어가 나오면 어디서 써먹냐면 이중매매는 한 문제 나오지 않았어. 여기다 반사회적 이중매매 이렇게 제시어가 나오면 생각해 줘야 돼.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여기다 써.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데 연관어가 생각이 안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또록 외워야 돼. 그래서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우리는 항상 당사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제1 매수인의 지위. 여기서 제1 매수인의 지위에서 4개 있고 4개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지 않아서 나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하나 얻으려고. 근데 나같이 잘 가르치는 게 없더라. 4개 있고 4개. 그럼 이제 4개 없는 게 뭐요? 직접 없고 여기잖아. 진정명의 직진 없고 채취 없고
유치였고 이렇게 생각 안 해주면 그거 누구 탓하지도 말고 어? 이런 것들 외웠는데 생각 안 나면 누구 탓하지도 말아.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어디 가서 스타일이 안 맞아서 떨어져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거기 가면 다른 데 가면 더 떨어지니까 또 와 여기. 그래야 되잖아. 맨날 했는데 다시 한다. 대개 있다가 뭐냐면 부채불 대위 있다. 사실 무효주장, 채무불이행 주장, 불법행위 주장, 대위 주장. 여기는 네 개 없는 게 직진, 유치, 채치 중에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하지.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진짜 소유자였던 사람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즉 여기 보니까 등기법 한 사람들 엄청 쉬워. 지금 X 토지의 소유권 보존의 갑이야.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허무인이야. 이 세상에 없는 놈이야. 없는 놈. 그럼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하냐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하자면 신청인, 명의인. 그래서 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거다. 이것이 2년 전에 문제면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등기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청인과 명의인이 다를 수 있지? 그렇게 해결을 해.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5개고 매년 나오는 거지. 등기 취득자.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서도 말이야. 그 미등기 취득자도 관건이 즉 본질적인 시험 문제는 등기 청구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시리즈도 결국은 등기 청구권.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 넘겨받은 자지. 목적물 매매계약 체결해서 목적물. 그래서 갑이 등기되어 있고 매매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했다고 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소유자와 미등기 취득자의 관계.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부선 없다. 점유할 권리.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점이 뭐예요? 여기가 점이 점유권이요. 점유할 권리요. 그래 우리가 이 얘기하는 점자는 약속해야 돼. 나하고 점 그러면 그건 본권이야. 본권 점유할 권리. 그래서 소유자가 미등기 취득자에게 상대로 불청, 부청, 손청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소가 뭐야? 뭐가 불소멸이요? 등기 청구권.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인데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유를 넘겨주었어도 이전해 주었어도 불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불소.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소유권에 기해서는 대위해야 되고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할 수 있지. 그래서 소유자를 대위해야 되고 여기 처분권이 있다 제일 중요한데 여기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을 때는 이 매매는 타인권리 매매다. 처분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 처분권이 있다. 이 말은 철거권이 있다. 그런 뜻이야. 철거권도 있고 그다음에 타인권리 매매요.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야. 이걸 꼭 기억해.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미등기 취득자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갑의 채권자 강제 집행하면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손 못 댄다라고 이의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야 돼. 여러분들 이의 제기 없다. 그것이 통째로 외워서 자 여기보다 전불소 대처 있고 이의 제기 없다. 그러면 이의 제기 없다 그 말을 이해하셨어? 소유자의 채권자가 지금 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비등기 취득자 내 땅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다음에 이 미등기 건물 여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엄청 많이 나와. 미등기 건물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자 답이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을 등기 않고 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임대해 줬어. 임대. 그럼 을이 임차인이야. 그리고 건물은 비등기 건물 임차인 샀대.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임차인. 그럼 여러분들 토지 임차인 나오면 토지 임대차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갱신 좀 해주시오 해. 연장 좀. 그랬더니 임대인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지상물 사가시오. 그러면 지상물 사가시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주체인 임차인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꼭 소유권 있어야지. 내 거 사가시오 해야지. 남의 거 사가시오 그러면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래서 여기 꼭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첫째, 임차인이 원래 시험 이렇게 물어봐요. 토지를 임대해서 임차인 신축해서 건물을 정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지만 건물 소유권이 없으니까 지상물 사가시오 못해. 근데 지금 애초부터 건물 소유권 없잖아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지상물을 사가시오 하려고 봤더니 사가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왜 사? 왜 사냐고 자기 건데 지금 을이 사가라고 한 것은 시방 갑의 것이요 임차인 것이야. 갑의 것이잖아. 아직 미등 낀 게. 이렇게 지금 을이 건물 지어서 신축했는데 등기했어 안 했어? 않고 팔았대. 을이 점이 오고 있지. 등기 안 했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갑에게 있어. 맞나?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사가시오 하려고 봤더니 사가시오 했는데 보니까 임대인 소유거든.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사가시오 할 수 없어야지.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없어. 그래도 있다. 이것이 시험이야. 이거.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나오네. 미등기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 근데 사실은 미등기 건물 소유권이 없어 지금. 미등기 건물 소유권이 없다고. 소유자인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 나오면 너나 임대차에서. 요약집 가져오셨나? 요약집 한번 얼른 펴자. 요약집에 124쪽을 보면 124쪽 보면 여러분들 중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거든 여기.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여기 봐라.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휴가 때까지 좀 편안하게 쉬려거든. 권리 나오면 10단계로 생각한다. 생각해봐. 다시 한번 권리는 몇 단계? 여기서 합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대상이 뭐냐면 거기에 상대방을 보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 2번 봐. 보니까 토지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라고 써 있지. 근데 바로 밑에 별표 봤더니 미등기 건물과 함께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 나와? 지금 그 대목 설명하고 있어 지금. 네모 쳐 거기다가 미등기 건물과 함께 임차권을 양수한 자도 즉 미등기 건물과 함께 임차권을 양수한 자도 결국은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도 어쨌든 간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자야 지금. 미등기 건물 소유자. 미등기 건물 취득자지 지금. 미등기 건물 취득자도 사가시 홀수 이렇게 기억을 해. 미등기 건물 여기는 내가 소유자라고 썼는데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어. 그냥 미등기 건물 여기 바꿔 취득자로 바꾸셔. 그래서 요거 하나 집에 가서 이거 지휘 시리즈 우리 지금 지난주에 지휘 시리즈 10개를 나오는 걸 한번 2주 전에 해줬거든. 그거 외워. 미등기 건물 취득자. 자, 여기다 전불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못한다.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 나오면 유효요건 나오는데 뭔 얘기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일어난다. 요거. 그러면 물권 변동 일어나려거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등기에서 두 가지 요건 갖추라고 그랬나? 하나는 난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 머릿속에 이거 외워야 돼. 두 번째는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유효, 적법, 그다음 합치 이렇게 이거 세 단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중 등기는 절차가 위반됐다고 절차.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의 보존 등기가 개설되면 또 다른 보존 등기 개설해달라고 신청하면 29조 2호 이하에 위반되니까 등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었대.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 사유를 위반하고 등기가 되면 나중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지. 직권 말소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어느 것이 이제 유효요? 선등기 그냥 외워버려. 다시 한번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등기의 유효 요건 5번에 느닷없이 1번 선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느닷없는 얘기 뭔 얘기 하지 말고 선등기가 유효다 했을 때는 이거 뭘 의미해? 이중 등기의 효력을 묻는 거야. 이중 등기. 이중 등기. 이중 등기는 등기부에다가 한 번 더 쓴 거예요. 등기부가 두 개인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한 번 더 올린 게 아니고 등기부가 두 개를 말해. 현주 너 호적 등본 한 개냐 두 개냐? 한 개요. 근데 두 개 있으면 그 얘기야. 응? 두 개 있으면 어느 게 유효? 선등기가 유효.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이거 선등기가 유효다 해서 막 만약에 뭐 등기 명의 동일인이다 무슨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까지도 몰라도 돼. 우리는 유효다 하면 되고 만약에 더 복잡하게 나오면 여기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원인 무효가 아니라 등기가 후등기를 무효돼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선등기가 유효야 결국. 그리고 이거 응용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인 이중 등기의 터잡아 취득쇼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열어보면 돼. 여기다가 등기부 취득쇼 여부 이렇게 써. 등기부 취득. 우리 어제 배웠네. 우리는 등기 취득쇼에서도 점유 취득쇼가 주로 나오는데 만약에 등기부 취득쇼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두 군데야. 두 군데. 가평공 선무에서 손이 무과실은 점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 했다가는 입을 어쩌라고 그랬어? 확 때리라고 그랬잖아. 가평공 선무는 점유인데 점유. 그다음에 이 등기는 꼭 유효등기여야 되는 게 아니고 무효등기여도 상관없는데 무효인 이중등기에 터잡아 등기를 마치고 10년 지나도 소용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효등기에 터잡아야 되는데 중복등기에 터잡아서 되면 돼 안 돼? 그 뭐냐면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X토지 등기부를 그러니까 등기부가 두 개예요. 하나 등기부도 있고 또 비등기부도 있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럼 등기부가 두 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보존등기 명의 1월 1일, 여기는 2월 1일. 그런데 이 무효인 이중등기에 터잡아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이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무효인 이중등기에 터잡아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했는데 10년 지나면 그 친구는 이중등기에 터잡아서 10년 지났지. 가평공 선무 취득쇼 못 온다 그 말이야. 이게 이해했어? 왜 이게 유효니까. 무효인 이중등기에 터잡아 등기를 마치고 10년간 점유한 사람은 등기부 취득쇼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 얘기야 지금. 절대 그럴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여기 배웠지? 원인만 유효하다면 절차가 다소 달라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예.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어디 물어본다. 그럼 여기다가 밑줄 그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사실관계가 뭐라고?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그 말이야 그 말. 그잖아. 사실관계. 등기부는 여러분 등기에는 부동산의 표시라는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갑구 을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그래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기재된 내용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면 그런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진짜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단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을에게 이전 등기했는데 등기 원인을 보니까 매매로 기재했어. 매매라는 사실이야.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증여했대. 그러면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증여라는 사실관계 존재하지.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런 뜻이야. 이해 갔나? 다시 한번 혼자 한번 해봐. 시작. 혼자서 따라서 신동숙 배워보자. 등기 명의인이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이게 실체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합해서 실체관계라 그래. 등기법에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합해서 실체관계라고 해. 실체관계 뭐 한다? 부합. 이게 중요한 거야. 부합.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합해서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럼 이게 부합. 일치한다 그런 뜻.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을 그냥 여러분 설명해주고 해줬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옥상에서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실체관계 부합한다 그러면 유효다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사례가 여러분들이 사례가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매매로 기재했어도 실체관계 부합하지? 그런 것이야. 명의신탁에서 하나만 설명을 할게. 경의 땅을 매매했는데 경의 땅을 그냥 간단하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을에게 을아 자금을 제공하면서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라라고 명의신탁을 했으니 자금 제공했다 그러면 그건 100%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을에게 자금을 제공해주고 해서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가 종료가 되면 자 여기다 명의신탁, 자 여기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삼박자가 무효라고 일단 해와. 무문무가 무효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면 이게 무가 매도인이 선이면 무유유로 변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갑과 병 사이에 매도인이 선이어서 이게 유효등기인 경우 매도인이 선이면 무가 뭘로 변해? 유유로 변해서 을이 권리를 취득하면 을은 자금을 제공해 줬는데 남의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부당이득이야. 아예요. 부당이득의 대상이 실명법 시행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후다. 아니 전부 후자. 그러면 실명법 후에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매도인이 선이어서 신탁자 권리 취득하면 자금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계약을 해지해서 소유권 넘겨주시오 할 수 없어. 무효니까. 아니다. 무효는 전전세 무효가 취사 철해 해자 해 못해. 못하잖아. 그래서 해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금 내놓으시오 하는데 근데 등기해달라고는 못하는데 우리 이렇게 등기해줘 버렸대. 지가 무서우니까 깡패라서.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데 제가 등기해 주었대. 그러면 해달라고는 못하는데 해주었다면 사실관계와 실체관계가 일치한다 해서 소유권 취득해버려. 이유는 소유권은 을에게 있지만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토지를 넘겨주었지. 그러면 돈 대신에 토지 넘겨주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버린다. 등기해달라고는 못하는데 등기해주면 유효요 무효요? 어째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시작. 그래서 거기서 나와버려. 머릿속에 애워놔. 두 번째는 여기도 해결했고, 두 번째는 등기명의신탁. 경의 땅을 이번엔 갑이 직접 매매했어. 그리고 을에게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달라. 등기명의신탁을 하고, 그리고 외도인의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직접 등기만 된 거야. 을의 명의로. 등기명의신탁이지. 그럼 매매는 유효니까 자, 외워본다. 무유. 매매는 유효니까 등기는 이렇게 돼 있어. 등기부에 시방 소유권이 병에게 2번 소유권이죠. 을에게 되어 있는데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야. 무효. 그럼 무효 등기 나오면 진정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자유가 3단계 소유자의 채권자. 지금 이게 무효 등기이고 3단계가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한다고 그랬나? 3단계가 생각나냐고. 생각 안 나면 내가 생각을 나게 해줄게. 한 50번 하면 될 거야. 18페이지 요약지. 생각 안 나면 오늘 차분히 생각나게 해줄게. 18페이지 봤나? 무효사례 해결책 3단계 나와. 3단계 뭐라고 했냐? 소유자의 여기 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내가 꼭 등장인물을 잘 파악을 해. 지금 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효등기. 무효등기 나오면 자, 여기 소유자의 채권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무효등기 나오면 소유자는 말소등기에 해달라 할 수 있고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가 그런 짓을 안 하면 대위에서 말소해서 이렇게 이전해 가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등기 해달라고 할 수 없어. 무효등기니까. 그러면 무효등기라면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후등기 저지력이 뭐냐면 일단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도 등기부상으로는 유효인 것으로 취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막는 효력을 후등기 저지라고 그래. 이게 유효니까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물일권지의 원칙상. 이거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못 나타난다. 없애야 돼. 없애야 되는데 무효니까 말소해야 되는데 경위 말소 청구 않지? 그러면 채권자가 갑이 대위한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두 번째는 지금 을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서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따라서 3번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해지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못해. 근데 지금 뭐 공부하는 시간이야? 실체관계 부합. 요 소주제를 갖고 공부. 그래서 갑은 을에게 해지해서 이전해달라고는 못하는데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해줘 버린 거예요. 등기 해줘 버렸어.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지.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실명법에서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은 따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무효 이론 알면 그냥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무문무가 매도인이 선이면 무효유가 되고 그리고 등기명의신탁은 여러분들 무무유가 그대로 무무유이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 해결해 줘야 돼. 효력만 알면. 그래서 따로 공부할 필요 없었던 것이야. 어쨌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지? 그냥 말이 나오면. 꼭.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용. 몇 번이야 그게 5페이지에 거기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네모 쳐놓고 여기 무효등기의 유용은 여기 소재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돼 안 돼? 소재부 불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건물이 멸실되었대.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했는데 거기다가 서구에 등기부를 개설했어. 이거 등기부를
보존 등기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등기 했어. 거기까지. 근데 건물이 멸실되었대.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보존 등기도 폐쇄시켜야지. 폐쇄 안 시키고는 여기다 그대로 지어서 이 멸실된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쓰기로 답이 정한 것이야. 또 여기다가 2번 토시 변경 등기를 했어. 토시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로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다 그 말이에요. 무효니까.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것이 무효 등기 유용인데, 그러나 갑구 을구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갑구 을구는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갑구 을구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무효 등기 유용이 뭐냐면 어떤 유력이냐면 무효행위 추인이야 이게. 무효행위 추인. 자, 여러분 다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하면 효력이 다시 무추세. 새로운 법률행위. 무추비 해도 되고, 그리고 무추비 해도 되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하면 전전세 생각나?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지. 즉, 여기를 물어보는 게 비소급적 유효다. 여기 물어봐. 즉, 갑과 을이 여기 봐. 가장매매했대. 가장매매했으면 1번 갑에게서 2번 이전 등기 매매 을에게 넘어갔을 때 가장매매니까 무효야. 근데 을이 돈을 주니까 에이씨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돈 받아 넣었어. 그러면 이 갑은 매매를 추인한 셈이지.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니까.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 유용은 계약한 날로부터 유효가 돼. 돈 받아 넣은 날로부터 유효. B라고 그랬는데 B. 무추세. 다시 한번 무효행위 추인. 우리가 이것도 또 5단계 다시 봐. 18페이지. 요약지 18페이지를 봐. 1단계 이제 자 여러분들 1단계 전전세. 여기 오는 거야. 여기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무효등기 유용 그러면 그래?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구만. 무효행위 추인이야? 그러면 1단계구만. 전전세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공부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 전전세. 그래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새로운 행위가 된다. 그것이 무효등기 유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 무효등기 유용. 이 무효등기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면 저당권에서 한 문제 나와. 저당권에서. 무효등기 유용은 또 어디서 나와? 저당권. 지금 을 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권 갖고 있어. 그럼 등기부를 보면 을구에 을구 자, 갑, 채무자, 채권액, 1억, 채무자, 을 등기가 되어 있어 지금. 저당권은 반드시 3개는 기재해야 돼. 저당권자, 채권자, 빚쟁이, 돈 3가지를 기재하는 거예요. 받을 놈, 줄 놈, 돈 이렇게. 좀 거칠어? 한번 해봐. 시작. 받을 놈, 줄 놈, 돈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고. 3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이제 변제했어. 변제. 돈을 갚았다고. 자, 접수 날짜는 5월 1일이라고 봐. 7월 1일 날 돈을 갚았지. 채무자가. 그럼 저당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야? 죽었어. 이렇게 변제. 부동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근데 이 을이 돈을 변제해놓고 돈을 더 꾸었으려고 했더니 이 갑은행이 아닌 A은행으로부터 임자가 더 돈이 이자가 더 낮은 A은행을 찾아갔더니 야 A은행아 돈 좀 꾸어달라 그랬더니 제가 몇 번인데 A은행이 등기부 딱 보니까 1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2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말소해야지. 근데 말소하려고 봤더니 등기 비용이 말소하고 또 신청하면 비용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갑은행한테 야, 돈 확실히 갚은 거 맞아? 맞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또 다시 등기부 개설하지 말고 배워본다. 채권자, 채무자, 죽은 자, 3자 사이 합의에 의해서 이걸 그냥 등기를 쓰는 거야. 그대로. 어떻게 쓰냐면 저당권 양도 오면 되잖아. 그러면 양도 오면 1번과 같은 순위를 유지해야지. 그럼 이렇게 1-1번이 쓰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부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 원인, 채권 양도,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로서 이 갑이 지금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그리고 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자 A 이렇게만 쓰고 부등기는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지워. 요것만 이렇게. 그럼 1번 저당권이 부기등기에서 2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었지.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썼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 말이야.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담아둬. 오케이? 그러면 이 무효 등기 유용을 하려거든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만약에 이 1번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기등기 했을 때 제3자가 없어야 이런 짓도 하지. 만약 2번 있어버리면 1번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1번 유지해서 여기다가 1-1번이 쓰면 2번이 가만히 있어? 짝대기 들고 오지. 그래서 무효등기를 유용해서 그 무효등기 유용 오면 소요 비소요? 아, 이전 등기 한 때부터 소유권 넘어갔지. 이전 등기 한 때부터 저당권이 넘어갔다. 설득돼? 아, 무효등기 유용. 표실안에 무효등기 유용은 안 되고 갑구 을구의 무효등기는 있다.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외워본다. 무효의 1단계 중 전전세이구나. 그래서 무효사례 해결책 5단계가 막 돌아가면 반은 맞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이제 등기 유효 요건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은 무효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한 번다. 그 다음에 6번이 중간 생략 등기인데 그것도 꼭 한 문제 나오지. 그것도 합시다.